에듀쉐어칸 대표 영어 강사 이승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적 영어 공부법 완전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두 강의에서 제가 계속 완전 독해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완전 독해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완전 독해라는 것의 정의는 물론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만 문장을 읽고요. 사고력의 바탕을 만들어서 뜻을 완전히 이해해가는 읽기 방법입니다. 사고력의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그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의 바탕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글을 읽고 이게 어려운 말 그 자체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문장을 읽더라도 우리가 이게 쉬운 국어로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한 문장을 읽고 한번 뜻을 되새겨 보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 완전 독해의 기본 핵심이 바로 문법입니다. 이게 독해가 아니고요.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수준의 그 쉬운 우리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법이 기틀이 잡혀야지만 완전 독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문법, 문제풀이용 문법이 아닌 독해를 위한 문법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국어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한국어가 아닌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 설명을 하거나 주장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한국말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틀이 바로 품사 오형식과 문법 19종 세트라는 겁니다. 자, 품사 오형식.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품사 오형식은 문장 오형식을 무슨 언약 구별하기 힘든 게 아니라 그대로, 품사 그대로 정렬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품사 오형식이 바로 이 문장의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품사 오형식 안에서 이 뼈대 안에서 뼈가 하나 빠지면 그 문장을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 뼈대가 다 갖춰진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대 옆에 붙은 이 살이 있겠죠. 이 살을 담당하는 품사가 바로 부사였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품사 오형식이 모든 문장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도 이 품사 오형식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단 뭐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모든 문장은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살을 이루는 부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19종 세트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형용사는 분명히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동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살로서 이 전체 6가지, 이 7가지, 부사 6가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가 이제 문법상으로 뭐 수동태라든지 가정법, 조동사 같은 이 동사가 이루어지면 이 20종 세트가 바로 문법책의 목차라는 거. 그래서 이 문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직독직해라는 게 제가 이 독이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와 완전 독해를 항상 비교를 하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직독직해라는 게 왜 독인지, 왜 완전 독해가 필요한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고요. 제가 이승욱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이먼 쌤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먼으로 예문을 들었습니다. Simon loves to drink coffee. 자, 그러면 다 해석되시죠? 사이먼은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직독직해로 하면 사이먼은 좋아합니다. 마신다 커피를. 또는 사이먼은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을.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아니면 학부모님 입장에서 저 학원을 보냈더니 우리 애가 영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영어 문장 해석을 해와. 엄청난 학원인 거죠. 엄청나게 좋은 학원인 거죠.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영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단어를 외우면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키워주는 게 직독직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른 것이 직독직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 그대로, 이게 삼형식이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고요. 그죠? 삼형식이죠. 자, 그럼 요 문장 그대로 중2, 중3 영어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To wake himself up in the morning, Simon loves to drink coffee from Kenya. 그러면
아침에 그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사이먼은 케냐에서 온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케냐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독직해로 이걸 해석해보면 그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사이먼은 좋아한다. 커피 마시는 것을 케냐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8, 90점 성적을 유지를 하다가 고1,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갑자기 60점, 70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왕왕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요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까 중학교 영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침에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사이먼은 케냐로부터 온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주어 사이먼에 뭐가 붙었죠? 관계대명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사이먼을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who is famous for special reading comprehension skill brought for the first time in 대구. 그러면 대구에 첫 번째로 가져다 진 그 특별한 독해 기술로 유명한 사이먼은 자, from Kenya where a lot of children are abused in coffee farm. 커피 농장에서 abused 남용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케냐죠. 그죠? 그래서 그 케냐로부터 온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를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고 문맥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갔을 때 과연 우리말로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부터 대구까지를 하나의 명사구로 봐서 주어는 명사가 쓰이잖아요. 명사의 5번은 아까 우리 품사 19종 세트에서 명사의 5번인 명사구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이먼부터 대구까지 이거를 주어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여전히 주어, 목적어를 동사하는 삼형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형식 문장을 배울 때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삼형식 문장을 배울 때부터 우리는 한국말로 외우는 해석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완전 독해고요. 자, 그러면 적용 사례를 2016년 6월 모의고사 4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요약문 문제였는데요. 요약문이라는 것도 주제를 핵심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You think that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they would draw on collective wisdom. Surely a group of minds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해석 다 할 줄 아시죠? 예. 이제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생각한다 할 때마다 다수가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이끈다. 집단적인 지혜를 분명히 다수가 더 잘할 수 있다. 개인보다. 자, 요게 제가 직독직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순서대로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의 뜻은 우리가 파악이 되죠. 그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적인 지혜를 분명히 다수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완전 독해로 가면 자, 보세요. 당신은 다수의 결정이 집단적인 지혜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surely 물론 다수가 개인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분명히 굉장히 간단한 부사 surely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조동사 can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완전 독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세요. 분명히 EBS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surely EBS 선생님들이 can 저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이먼 선생님이 EBS 선생님들보다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명히 뭐 할 수 있다라는 이 지금 글의 시작은 뭐냐면요. 주제를 찔러준 거예요. 다수가 개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완전한 독해가 돼야지
이 사람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이 완전 독해라는 겁니다. 자, 완전 독해 훈련 방식은요, 항상 완전한 국어로, 어려운 국어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완전한 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문학적으로 글을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분명히 비문학적인 글 분석이 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수능 영어의 지문은 논설문입니다. 주장이 있어요. 주제가 있고요. 요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 주장, 요지, 목적에는 반드시 이 근거가 따르겠죠. 근데 이 근거를 열거하는 방식 또는 전개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됩니다. 이 전개 방식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개 방식에는 정말 많은 전개 방식이 있어요. 통념, 통념으로 갖다가 대조를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무슨 하버드대 무슨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 예시나 실험, 조사,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열하는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문학적인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그 비문학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이 완전한 국어로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품사오형식, 요 품사오형식과 뼈와 살을 구별할 줄 아는 품사오형식. 그 다음에 이 문법의 19종 세트가 필수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강의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문법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이 품사오형식,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외우기 쉽죠? 예,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6가지, 형용사 7가지, 부사의 6가지를 암기하고 오세요. 요거는요, 수학으로 따지면 뭐냐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모르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듯이 가장 문법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제 모든 문법 설명은 요 딱 2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종 세트와 품사 5형식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제 문법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